딸 고교 입학 미스터리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지금 대학교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얘기가 나왔고요. 또 여기에 처음으로 또 조국 후보자 본인이 전면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조국 후보자의 딸에 관련해서는 뭐 대학교의 입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또 그 안에서 받았던 장학금에 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많았고, 사실 이 과정에서도 조국 후보자가 직접 개입했다라는 연결고리는 사실 부족했던 게 사실인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좀 조국 후보자가 직접 관련된, 그리고 대학교가 아닌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선 그 후보자가 먼저 외고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봤던 게 아니고 아이 상황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봤을 때 외고에 가면 아이가 편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실 것 같아서 외고 지원을 추천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지원 가능한 전형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게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선택은 아버님께서 하시라고 했었는데 본인이 입시를 하나도 모르니까 저희 추천을 그대로 믿고 따르겠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조국 후보자가 이 입시 컨설팅, 입시 학원의 상담을 받은 건 맞고요. 그리고 본인이 입시를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선택은 아버님께서 하시라라고 했더니 본인은 추천한 그대로 믿고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배우자가 여러 가지 입시라든가 스펙 관리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딸의 고등학교 입학 직접 상담까지 받으러 갔어요.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아버님이신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 대학 그리고 의전원 문제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문제가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조국 후보자의 저는 해명의 자세를 보면은 굉장히 선택적 해명을 하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 이런 입학 관련된 문제가 줄지어서 나오는데 또는 이제 논문 관련된 문제 나오는데 또 이제 특별 전형이 아니야 있어가지고는 본인이 조금 억울하니까 갑자기 또 이제 이 해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해명을 할 게 아니라 정확히 한번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모펀드나 운동학 문제와 다르게 조국 후보자의 딸이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저는 이제 방향을 급격히 바꾼 측면이 있고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냥 저도 모르지만은 뭐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게 했다든지 그런 상황을 좀 더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이건 뭐 불법이나 합법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유로 이런 진학 경로를 하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외고에서 이과로 의전원까지 가는 그 급한 진로 변경에 있어가지고 좀 뭐 국민들한테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많았을 것 같다. 이런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찍 나와가지고 뭐 특별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이다. 이렇게 그냥 쏙 하나 빼먹듯이 해명을 하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선택적 해명을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방금 뭐 선택적 해명 얘기를 했는데 과연 딸의 고등학교 입학 과정 어떻게 됐는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은지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입학을 어떻게 했는지 전형에 관련한 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조국 후보자의 딸은 한영 외고에 특별 전형으로 원래는 지원을 했었다가 여기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좀 이례적으로 일주일 뒤에 일반 전형으로 전환을 해서 여기에서 합격을 하거든요. 영어 특기생,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한 특별 전형에서 유리한 점수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전형에서 한 차례 탈락한 뒤에 일반 전형으로 좀 합격을 한 것은 좀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례 입학이 아닌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다.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에 따른 결과적으로는 어떤 입학 시험을 본 겁니까? 제가 추천드렸던 거는 특별 전형 중에서는 영어 능력 우수자 전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불합격하면 응시할 수 있는 일반 전형에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국영수 시험, 일반 시험 결과가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합격을 한 겁니까? 네, 특별 전형에는 불합격을 했고 떨어져서 일반 전형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네, 지금 해명도 나오고 있지만 특별 전형, 영어 특기 전형 떨어지고 일주일 뒤 일반 전형으로 해서 합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제 채널A 취재 결과 이 특별 전형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일반 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학교죠. 해당 중학교 교장의 학인 선택한다. 재학인. 그러니까 다시 재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담임과 교감, 교장의 절차상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해당 학교에서는 그런 기억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새로운 또 의혹지가 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재확인을 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반 전형으로 갔느냐는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문 관련 해명단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해명은 없었고요. 그냥 시험을 보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재확인서는 없었고, 두 번째는 왜 일반 전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냐 부분을 봤을 때, 기존의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험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뭐 국영수라는데 수학은 아니고 국어, 영어, 사회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해당 후보자가 2년간 유학생이기 때문에 내신이 없었고, 그리고 과연 이 입시 경쟁 치열한 가운데서 국어와 사회 분야에 대해서 준비가 됐느냐, 그 경쟁을 뚫고 일반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의심이 나오고 있면서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봤을 때 해명이 계속 튀는 부분이 뭐냐면요. 처음에 논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러면 제1저자를 받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그런데 사실상 어학 능력이 매우 뛰어나가지고 번역 과정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1저자를 줬다. 이런 식의 이제 해명이었거든요. 그럼 영어를 잘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보면은 영어 능력 우수자 전형에 가서 우선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아주 훌륭한 지원자들이 많이 와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전형에 들어가는 건 실패했다는 거죠,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뭐냐면 그 논문을 이제 당국대 교수가 얘기하기를 이거는 유학 간다고 해서 준비를 해줬는데 나중에 고대에 냈다는 걸 이제 알고 좀 당황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유학을 준비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유학을 못 갑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과연 어학 능력이 투출한 건가 아닌가도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좀 스토리가 있게 해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빼먹듯이 해명을 하니까 이 학생의 어학 능력이 투출한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전형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전형에서는 유학에도 실패했을 수 있는 정황이 있고 그리고 영어 특기자 전형에서도 사실상 좀 고배를 마신 그 이력이 있고 다만 논문은 또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번역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궤가 좀 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그 따님의 탭스 성적이라든가 혹은 토플이나 토익이나 영어 실력이 출중하다는 자료를 청문회 때 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국대 의대 그 논문, 아까 서울대 학생이 얘기했지만은 이 화학 전공한 그 사람도 너무 영어를 몰라서 못 읽는 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이준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명해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안 하고 있어요. 네네. 자꾸 이제 모든 사안을 이제 특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입시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라고 정말 명시적으로 얘기하려면 이 최순실 씨처럼 특별한 그 사람만을 위한 전형이 새로 생긴다든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그 아이만을 위한 전형이 새로 그 해에 생긴다든가 이런 식의 특혜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입시 전문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 전형에 떨어지고 일반 전형을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코스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별전 우리가 수시 넣고 정시 넣고 이런 것처럼 코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고려대가 같은 경우는 국제 선도 인재해서 850명의 수시 중에 200명을 그렇게 뽑았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특혜를 받았다. 뭔가 정말 명시적으로 뭔가 이게 확실하게 이 사람을 위한 코스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만든 게 특혜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지역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저는 여기 있어가지고 조국 후보자가 이제 나중에 부산대 의전원 이제 딸이 진학할 때 거기에 영어 점수가 몇 점인지 이런 것들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또 자소서에서 점수가 공개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점수는요, 제가 봤을 때 대학교 4년 마친 뒤의 점수고요. 그 전에 그럼 대학 가기 전에 또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어학 성적이 어땠는지는 충분히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해명 자체가 한 줄기로 나와야 됩니다. 이건 제 생각에 공개적으로 할 건 아니겠지만 언론을 통해라도 검증할 수 있으면은 이 부분 명백히 하면 제 생각엔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많은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권장합니다. 네, 앞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외고 특별전형 영어 특기생 부분에서 떨어졌다. 이 부분에서 입시 학원의 설명은 그거였어요. 아무리 영어가 유창하더라도 회사에서 유창하더라도 입시를 위한 영어는 또 다르다. 그게 익숙치 않아서 떨어졌던 걸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실력이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영어가 특기생이라도 영어가 또 입시의 영어와 현실 영어는 다르다라는 게 이 학원의 설명이었고요. 다만 지금 우리 네티즌들이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 전형 입학 과연 납득 불가다. 그리고 외고 입학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한다. 그리고 중학교 정규 1등도 떨어진다. 어떻게 일반 전형 붙었을까 의문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일반 전형, 내신, 국어와 영어 사회 구술 면접 어렵다. 한국에서 가해받고 소박해도 어렵다. 여기까지 괜찮은데 앵커님, 네. 이런 절차라는 게 결국은 학교가 아니면 교육부가 그런 절차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하고 그 위에 최종 결정자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한영 외고에 입시 절차를 했던 사람들이 저는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자 문제도 그 저자를 책임지는 책임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조국 교수의 딸이 형량이 성실하게 나왔고 본인이 여기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했다. 그걸 못 믿으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과정에서 이제 그분들이 한영역의 입시 관계자든가 아니면 교장이 야, 그 당시 내가 정말 부당한 청탁을 받았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 당시에 절차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개선해서. 그럼 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기자분들은 뭐 하나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TBS에서 그 입시 관계자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준비하고 상담하는 게 2005년에서 2006년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인데 그 입시 관계자를 어떻게 찾아서 인터뷰를 했을까? 저는 그게 지금 좀 의문이 드네요. 네. 지금 여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틀 전 전격적인 압수수색 당시에 한영 이 특정 이 외고도 따님이 나온 외고 역시도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지금 5년 이상 보존하는 자료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자료를 얼마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지금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입시 관계자 그리고 만약에 제 확인증이 필요했다면 그거에 있었던 담임이라든가 교감, 교장 분들의 증언이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청문회 때 시기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청문회 때나 검찰 수사 때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렇게 외고 이제 컨설팅까지 받아가면서 넣으려고 하는 동안에 조국 후보자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외고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기했다는 거. 그게 가장 이제 황당한 상황이지. 저는 사실 특별 전형이나 일반 전형 이런 것들 외고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아는 사람도 드물고 이게 논쟁으로 가는 순간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인 지금 펀드나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얘기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 후보자가 특목고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비판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특목고 입학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까지 했다는 부분에서 지금 일반 네티즌들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 본인은 자기의 이념과 그리고 자녀의 뭔가 충돌을 할 때는 딸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네. 조국 교수가 본인이 하는 얘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정부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제도가 문제니까 우리 푸념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그 안에 이제 제도로서 있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특목고가 없었던 게 아니라 외고가 없었던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입시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나 정시, 수시를 통해 갖고 너무 이제 기득권이 더 많이 또 기득권화 된다, 패권화 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져 있는 이 트랙이 있는 건데 과연 그 부분을 거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제가 변명해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굉장히 오늘 이해심이 많은데 한 1년, 2년 전에 박근혜나 최순실 사태 때도 좀 그런 자세를 좀 들이대긴 했어요. 그런 권력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바꿀 수 있어 버리면 바꿨겠죠. 예를 들면 도국 교수가 대통령이었으면 바꿔버렸겠죠. 외고 폐지하고 특목고 폐지했겠죠. 근데 그런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히려 학자로서. 조국 교수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변명을 해주자면요. 정말 딸이 유학 가길 바랬고, 왜냐하면 국내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유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쳤는데, 준비가 잘 못 돼가지고 고대까지 갔다가, 나중에 이과의 최고봉이라는 의정원까지 가게 된 것, 그게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어찌됐든 계속 나오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조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든 검찰에서든 밝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